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양철우 교학사 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를 교원노조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7개 고등학교 중 6곳에서 학교장이나 교관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세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국 농협노조,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어제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양철우 교학사 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전교조 교사를 교원노조 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양철우 회장은 어젯밤 JTBC 뉴스에 출연해 교장들이 교학사를 교과서를 채택해도 교원노조 놈들이 반대의 뜻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그렇다 하면 그렇다라는 걸로 보인다. 지난해 7월부터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서 지지고 볶았다. 또 대부분의 역사 담당 교사는 교원 노조에 좌파다. 그래서 대부분 채택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스컴이 꼽은 거를 6개월 동안만 시다 하면은 흰 걸로 보이는 것 같이 7월 달서부터 계속 교과서가 어떻다 뭐었다 그냥 매스컴에서 막 지지고 볶았어요. 그런 바람에 또 역사 담당 선생은 대부분이 교원 노조에 조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채택을 안 한 거죠. 내용을 제대로 양심 있는 교장들은 다 그 교원 노조 놈들이 그냥 막 하니까 구찬해서 아이고 몇 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진짜한테 연락이 와요. 책을 5부만 보내달라. 컴퓨터에서 괜찮으면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행각께서 그리고 교과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어떤 애나도 이 교과서는 8종류 제일 잘 된 교과서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오류 문제와 관련해서 양철우 회장은 오류로 꼽힌 751건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한 건지 모르지만 매스컴이 뭐라고 한 것을 수정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빠서 수정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7개 고등학교 중 6곳에서 학교장이나 교관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최창희 경기도 교육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고교 6곳의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학교장이나 교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일정한 압력을 넣은 것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장이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교과서 추천 순위를 바꾸거나 교과협의회에서 사전 개입하는 방식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최창희 교육위원의 말입니다. 이제 회의록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이제 실제 그 자리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장이나 교감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교과서 선정을 개입하거나 특히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일정한 압력을 이렇게 넣은 거죠. 그 6개 학교가 모두 교장의 외압이 있었던 곳입니까? 크게 이제 한 3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사전에 교과협의회에서 선정한 순서를 운영이나 학교장이 뒤바꾼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수원의 동우여고와 이제 동원고의 경우인데요. 동우여고는 이미 역사교사들이 양심선언으로 이제 사실 밝혀졌지만 1순위로 비상교육 교과서를 추천했는데 학교 운영위에서 3순위인 교학사로 정리되었고 동원고 같은 경우도 미래인 교과서를 1순위로 추천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교감이 교학사 위의 7종의 교과서는 김일성과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한 서술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
반면에 교학사는 해방 이후에 북한의 남침까지 기술하고 있고 그 일자의 침략기에 대한 서술에 문제가 있지만 향후 수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 교학사 교과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세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전국농협노조, 전국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어제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농협노조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이드 환경상 상금 세탁의 일단이 드러난 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진위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그동안 간헐적으로나마 설로 나돌던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관련 의혹 일체가 해소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농협중앙회 역시 해당 사실의 분명한 주체인 만큼 한치의 거짓이나 가감 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아랍에미리트 정부로부터 받은 자이드 국제환경상 상금 50만 달러를 세탁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해프닝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미 대부분 많이 해명이 됐지만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인데요. 예. 왜냐하면 우선은 그 추심 과정 자체에 대해서 농협이 이미 해명한 것처럼 아주 신용 상태가 좋은 분들은 수표가 돌아와서 국제적으로 추심이 되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환전을 해줍니다, 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제 상거래, 더구나 국가 간의 왔다 갔다 한 돈이고 상대가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고요. 자금 세탁을 하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환경성 수상할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유권해서 의뢰해서 문제 없다는 답을 받았던 사안이고요. 예. 또 그때 대변인 통해서 이런 국제적인 녹색 환경 운동 같은 재단에다가 공적으로 출연하겠다는 것도 다 이미 밝혀서 보도까지 됐었습니다. 또 재산 등록도 다 했고요. 예. 그걸 어떻게 자금 세탁이라는 것은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땐 저도 좀 언론 주식지만 안타까워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예. 10대 무역대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외국에서 상금 받은 거를 자금 세탁을 하는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무슨 독재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해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일본 식민 통치와 이후의 독재 정권 시기가 역사 교과서에 반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를 축소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비교했습니다. 사설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친일 협력에 관한 내용이 축소 기술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친일 협력 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해 여름 밀어붙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은 교과서를 개정하려는 두 나라의 위태로운 시도는 역사 교훈을 훼손하려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교과서를 재집필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3명이 어제 모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 11명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나머지 2명은 각각 동대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어제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민주노총 건물 1층까지 내려왔으나 경찰이 체포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해 한때 자진 출석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지도부 35명이 모두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늦게 김명환 위원장 등 자진 출석한 13명의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휘와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 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파업 경위와 도주 경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등 노조 핵심 간부와 엄기룡 서울본부장 등 9명이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밖의 지역 4개 경찰서에서 각 지역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기일을 갖습니다. 오늘 재판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무부와 진보당이 각각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검토합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론 기일을 열어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이를 위해서 지난 7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을 참고인으로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황찬현 감사원장이 제청한 신임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황찬현 원장은 어제 유진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 2명을 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거에 따라 이들 신임 감사위원은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진희 위원은 지난해 6월 퇴임한 김인철 감사위원의 후임이며 최재해 위원은 12월 퇴임한 성용락 감사위원의 후임입니다.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내일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임명 제청 후보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 후보를 추천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후보로는 사법연수원 13, 14기 법원장들과 16기 검사장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당 사무총장에 노웅래 의원을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후임으로는 최재천 의원을, 대표 비서실장에는 김관영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수석 대변인에게는 이윤석 의원을, 남녀 대변인에는 한정혜 의원과 원외 인사인 박강원 당 홍보위원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이 밖에 공석인 최고위원직에는 전북 출신으로 4선을 지낸 정균환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오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온 8명의 추진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원으로 합류한 인사는 영화 도가니의 제작자 엄용훈 씨와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됐던 소아정신과 의사 천근하 씨 등입니다. 이들 추진위원은 각 전문 영역에서 활동해온 인사들로 향후 새정추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각자 전문 영역에서 정책 자문을 맡게 됩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1.9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